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전당대회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던 미국의 보스턴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 대선 후보의 선출을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바람잡이 연설자로 깡마른 흑인 상원 의원 한 명이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라는 본인 표현대로라면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관대한 미국에서는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이라크 전쟁을 놓고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설에서 미국 사회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애국, 나머지를 매국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백인의 미국, 흑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다. 이 말에 미국은 전율했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그 당시 아이팟이죠. MP3 플레이어의 1번 트랙은 한동안 항상 오바마의 그 연설이었습니다. 그 통합의 메시지를 낸 신출래기 상원 의원은 그 뒤로 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46세의 나이였습니다. 오바마가 외친 통합의 시발점은 바로 관대함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마지막 완성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많은 당권주자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글자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전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도 애국자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공동지갑론이나 경제적 공동체론이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나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는 달리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사안이기에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오직 그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이준석의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버락 오바마는 본인의 생소한 이름이 미국에서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대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굳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실 분이고 저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에 빌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저 이준석, 만약에 여러분께서 당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영입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탄핵에 대한 다른 생각과 공존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많은 주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제발 과거 속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구 경북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혁신 그리고 돌풍의 진원지임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공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는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승리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의 사나이 주호영 인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제는 정말 나라 걱정, 당 걱정, 지역 걱정 때문에 잠을 좀 설쳐서 제가 보다시피 좀 꺼충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 어떤 곳입니까? 방금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일제 침략기의 국채보상운동, 또 6.25 때 낙동강 최후 방어선, 2.28 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총본산입니다. 태산교학이라 그랬습니다. 사소한 일에 물들지 않고 사소한 일에 움직이지 않고 대의 명분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나라의 중심을 잡고 우리 당을 끝없이 지지한 보수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곳 출신 대통령 두 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GRDP는 30년째 꼴찌이고 또 온갖 곳에서 영남 배제론으로 15년째 당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모 임모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모욕한 다음에 남으로부터 모욕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모욕해왔기 때문입니다. 자부심만 깎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발전 동력도 모두 깎아먹었습니다. 통합신공항법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치수원 이전, 영일만 대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남의 힘을 빌리러 구걸하러 다니실 겁니까? 이철우 도지사, 권영지 시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대구 경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대구 경북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분열돼서 신탁통치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힘 합쳐서 지역의 정치적 이익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힘 합치지 못해서 힘을 만들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남과 다르게 우리 지역 이익 챙기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여러분, 영남당에 겁먹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호남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아마 민주당은 대구 경북 표는 김부겸 총리를 앞장세워 빼갈 것입니다. 경북 표는 이재명 지사 앞장세워 빼갈 겁니다. 우리 대구 경북 표 누가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까? 이러고도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나라 일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번 당대표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될 당대표입니다. 누가 정권 교체의 가장 최적임자인지 여러분들 한번 꼽아놓고 보십시오. 4가지 기준 한번 챙겨보십시오. 첫째, 야권 통합해서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느냐, 깨끗하게. 둘째, 공정하게 경선 관리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지역, 세대, 이념,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당 매력 정당, 공감 정당 만들 수 있느냐. 이 판단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넣어 보십시오. 이게 대선이 도박이거나 실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당대표 잘못 뽑아서 아이고 우리가 당대표 잘못 뽑아 대선 망쳤구나, 내년 3월 9일 날 땅을 치고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곰곰이 생각하셔서 당원들에게 이번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준석 후보 가셨나요? 있나요?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불러온 활기, 전당대회 흥행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당 수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바람이 간판을 떨어뜨리고 유리창에 깨는 바람이 되면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자중질환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참 열정 대단합니다. 선거 한 번 치르기도 힘드는데 3번씩 치르는 거 열정 대단합니다. 또 당을 위해 투쟁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본인 재판 잘 해결하는 겁니다. 법정에 매주 나가면서 어떻게 당 경선 이끌고 전당대회 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803 가빠이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 후보들 모시고 전당대회 끝나면 가빠이 가서 정권교체 국군 융창 빌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응원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을 순수한 우리말로 으라차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으라 황소 모는 소리, 차차 무거운 쌀가마니 드는 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힘 대구
대선 승리! 감사합니다. 53세 오선의 젊은 당대표 후보 조경태, 선거에 강한 사나이 조경태, 지피지기 100점 100승,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조경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정권 창출의 희망, 정권 교체 대표 기수 조경태. 네,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경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바로 청도 신도리였습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발상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세력에 쏘가서 대부분의 시도가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갈 때 위대한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열정과 지지와 성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지도부는 강주로 호남으로 갔습니다. 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준 왜 대구, 경북은 안 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산업이 죽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죽어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앙당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 조경태는 부산 출신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발표가 나자마자 대구에 왔어. 대구, 경북, TK 신공항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5명의 후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조경태가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북을 다녀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전라남도보다도 훨씬 더 낙후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양에 가면은 영양군에는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포항에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의 도시 포항에 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영일만의 꿈을 혹시 아십니까? 포항 시민들의 꿈, 경상북도 시민들의 꿈, 바로 영일만 대교입니다. 이 영일만 대교를 중앙정부도 그렇고 중앙단도 그렇고 관심이 없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부분을 영일만의 꿈을 이 자리에 만장하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경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갔던 것을 여러분께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중심은 바로 청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유튜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회사의 창업주들이 모두가 20대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역시도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20대, 30대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국가, 창업 대한민국을 저 조경태가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국민들이 열망하는 내년에 아주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 창출입니다. 저 조경태는 5명의 후보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유일하게 자유로운 계파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 조경태가 통합을 시켜내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의 텃밭이고 민주주의의 성지인 대구 그리고 경북 시민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 당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 4년에 좌파 정권 이거 연장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5번의 비대위를 거치면서 정체성이 거의 상실되어 있습니다. 조직, 정책, 선거의 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모습을 추스리는 것이 첫째고 그 뒤에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순서를 지금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면서 저는 지금 누가 뭐라해도 우리 당에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차강에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기본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 5분 또는 4분 중에서 정책을 논쟁해서 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청년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을 저는 신설해서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그리고 예산까지 주는 청년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43%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입니다. 이들 보호법을 제가 작년 6월 7일 날 이미 법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청입니다. UN 통계에 의하면은 UN 대한민국 노인은 자살률 5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률 대한민국 노인이 세계 1등이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이래서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서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 이것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이 노인과 함께 이 나라의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을 준다면은 이것이 우군이 될 것입니다. 이 우군을 우리는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승리하는 길이고 선거를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전 투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이전 투구를 넘어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국민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신바람나게 싸우고 있을까? 싸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이 치유는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후보들이 다음 일정부터는 정책을 도마에 열어놓고 그리고 정책 논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자양분을 주고 우리 당원들이 긍지를 갖는 이런 정책 전당대 준비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각종 정보와 그리고 뉴스 톤면에 우리 당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주 즐겁게 한쪽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이름을 얹어서 당대표를 하겠다는 촌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지. 인기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아침 저녁 인사한다고 그 인기가 같이 올라갑니까? 아파트를 무슨 같이 옆 동네 사느니 기차를 같이 탔느니 내가 대표 되면은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느니 이런 수치스러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맞먹는 자리예요. 그 당의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보수의 킹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부끄럽니까? 사정합니까? 이렇게 해서 당대표 된들 무슨 힘이 있고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는 저력과 용단의 힘이 나오겠습니까? 자강함과 그리고 자기 자척의 능력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관한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치졸하고 참으로 치사합니다. 사면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잡스럽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0.8%가 적어서 여론을 빗대고 사면을 못한다? 얼마나 치사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즉각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사면해서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갖고 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늘 아침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헌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통찰력 있는 해안과 그리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내년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의 당대표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보수정당은 보수정권 9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정권 9년 동안 대구 경북은 늘 양보만 강요되어 왔습니다. 저 나경원 당대표가 되면 제대로 그 빚 갚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갚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서문시장 갔더니요, 우리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달라고 합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정권을 뺏겼을까요? 저는 보수정권 9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미 생가를 가서 보았습니다. 번번한 소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기념사업회 1년에 500만 원 지원합니다. 박정희 기념사업회 서울시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YS 도서관 세금 못 내서 압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직 대통령 역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전직 대통령들 잘 모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고령인데 장기간 구급되어 있습니다.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하루빨리 사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야지 승리합니까? 대통령 선거 반드시 정권 교체의 선거,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2002년 생각해 보십시오. 6월 지방선거, 정권 교체의 선거로 완승을 했지만 12월 대통령 선거 갑자기 낡은 것과의 결별로 선거 프레임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고 말았습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잘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숨지 않았던 사람, 굴하지 않았던 사람, 저 나경원, 정권 심판의 적임자 아닙니까?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야권 통합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41%에 불과합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합계율 52.2%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아무리 정권에 대한 분노가 강했어도 40% 가까이 받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통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야권 통합. 조금이라도 불신의 씨앗, 불공정의 씨앗을 보이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서는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파 없는 정치인 저 나경원 반드시 야권 통합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당 보고 변화라고 합니다. 질책하고 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칠만 하는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가치로 더 확장해야 됩니다.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후보, 제가 보니까요 5명의 후보 중에 나이가 딱 가운데입니다. 2030을 위한 세대를 아우르는 것, 저는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그리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리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늘 인색했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 약자와의 삶이 제 삶이었습니다. 저 나경원, 지역, 세대, 계층, 가치로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쇄신과 변화의 중심은 당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변화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설 익은 밥솥 뚜껑 여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진 의원님들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재미로 부는, 놀이로 부는 이 거센 바람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저 나경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당이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은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권 교체의 그 승리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